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채화 일러스트 강사 박세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아주 작고 예쁜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재료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쓰이는 재료를 가져왔는데요.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재료는 바로 물감입니다. 수채화 물감은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두들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수채화 물감을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 짜서 사용을 하는데, 먼저 물감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물감 브랜드는 신한에서 나온 국내 물감이고요. SWC 라인의 물감입니다. 그리고 32가지 색상이 세트로 들어있는 물감인데요. 전문가 라인이라서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이제 주로 취미로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화방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작게는 12가지 색상부터 뭐 18가지, 20가지, 뭐 24가지 이렇게 적게 세트를 구성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색상을 너무 적은 물감으로 모든 색상을 섞어서 만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계도 느껴지고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32가지 색상, 좀 많은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시길 추천해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본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이트와 블랙을 추가로 구매하셔서 그림을 그리시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이 물감을 팔레트에 짠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커다란 팔레트, 그리고 작은 팔레트,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철제로 만들어진 팔레트예요. 화방에 가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저는 주로 그냥 기본적인 이 철제 팔레트를 사용하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35칸짜리 팔레트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32가지 색상에다가 화이트, 그리고 블랙을 짰고요. 그래서 34가지 색상을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실 때는 이렇게 물감을 섞는 공간이 넓은 것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맨 처음 그림을 배우실 때는 이런 큰 사이즈의 팔레트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이제 좀 더 익숙해져서 뭐 나중에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혹은 뭐 카페 같은 데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팔레트도 판매를 하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짜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이 큰 팔레트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이 작은 팔레트를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색상 이름을 다 네임펜으로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내가 자주 쓰는 색감의 물감 이름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접하다 보면은 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물감 만약에 이 색깔만 다 썼을 때 내가 낮게 구매를 해야겠다 할 때 이 색상을 따로 막 찾지 않아도 이 레몬 옐로우를 구매해서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물감 짜는 모습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감을 제가 이 화이트 자리에다 지금 하얀 물감을 짜볼 건데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꾹꾹 눌러서 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짤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되는데, 보면은 처음에 짤 때는 살짝
위로 올라오게 봉긋하게 좀 넘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늘에서 한 2, 3일 정도 말려주시면 마른 후에는 이게 살짝 수축돼서 아마 안으로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감을 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짜실 때는 요 같은 색상 계열끼리 같이 이렇게 나란히 짜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처음 사면 들어있는 그 순서대로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배열을 참고해서 물감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감은 이걸 사용하고, 다음은 이제 종이인데요. 종이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이 종이는 바로 파브리아노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보면은 뒤에 이제 이렇게 엽서가 인쇄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한 장 한 장 작품으로도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친한 사람들한테 엽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앞으로 한 강의당 그림 하나씩 그려 나갈 건데 주로 이 종이를 사용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 같은 브랜드, 같은 스케치북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엽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 스케치북을 좀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큰 그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케치북에 원하는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다른 브랜드 수채화 용지를 사시더라도 여기 쓰여있는 이 그램 있죠? 이게 이제 종이 두께를 표현한 건데 최소 250에서 한 300g 이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종이가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같은 경우에 종이가 물을 많이 머금으면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좀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수채화 종이는 워터컬러라고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붓도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붓,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께 가장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붓이 바로 이 화홍 브랜드의 붓이에요. 이것도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 가격 대비 품질도 되게 괜찮고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아서 이 붓을 처음에 사용하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가 클수록 붓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는 앞으로 저는 딱 이 6호 붓하고 이 작은 2호 붓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께, 한 6호, 8호 정도의 중간 두께 붓 하나, 그리고 세필 하나,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이제 평붓이라고 납작한 이런 포스터 컬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붓이 있죠. 이 붓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면적을 칠하거나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붓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쓰이는 연필. 연필 같은 경우에는 H류가 아주 연한 연필이고 B가 진한 연필이잖아요. 근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연필 위에 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장 좀 연한 연필을 사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지우개는 이것도 이제 제가 애용하는 지우개인데요.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더스트 프리 지우개라고, 이건 이제 지우개 가루가 많이 안 나오면서도 아주 잘 지워지는 지우개라서 여러분들이 화방에서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임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림 그리고 이제 좀 허전한 부분에 글자 같은 거 쓸 때 사용할 거고, 여기 보시면 물통,
기본 물통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 그리시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물통을 구매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작은 플라스틱 물병, 입구는 좀 넓어야겠죠? 그런 통에 물을 담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붓에 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손걸레나 아니면 휴지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붓에 뭐 물이 많거나 할 때 이렇게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간략하게 이 정도 소개를 마치고요. 제 붓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이제 종이 오른편에다가 팔레트 두시고 팔레트 위쪽에 이제 걸레랑 물통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연습은 간단하게 이제 붓 쓰는 법 설명해 드리면서 이 가장 두꺼운 붓인 8호 붓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붓을 물에 적신 후에 이제 물감을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색상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를 단색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색상 정도 혼색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색을 섞을 때는 이 팔레트 면적을 이용해서 이 넓은 곳에다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 잡을 때는 보통은 한 이 정도에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필 쥐듯이 쥐면 되고 뭐 좀 넓은 면적 칠할 때나 좀 배경 칠할 때 이럴 때는 조금 멀리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세세한 거 할 때는 좀 이렇게 가까이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색상 그라데이션 내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붓 사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노란색도 칠해보기도 하고 주황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이렇게 칠해보기도 하고요. 수채화 종이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빨리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요철 사이사이에 물감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좀 건조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물의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최대한 물맛을 살려서 붓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아마 처음에는 이 물의 양 조절하는 게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감을 전체 색상을 한번 이런 색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물감 써볼 때 한번 물감을 엄청 많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른 다음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로 한번 이 위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물감 진한 것부터 흐린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돼요. 다른 색깔로도 이번엔 아이보리 블랙으로 이렇게 물감을 많이 썼다가 붓을 깨끗이 씻어서 물로 이렇게 연결해보면 우리 물감을 강하게 썼을 때 그리고 연하게 썼을 때 이런 색감 변화를 자연스럽게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은 같은 물감이어도
물을 얼만큼 하는지, 물감을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느낌도 한번 보시면서 여기 팔레트에 있는 색상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한 거 썼다가 이렇게 물로 이어보기. 이렇게 연습을 쭉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다른 색상을 위에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기도 하면서 이 물과 물감이 섞이는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와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처음이시니까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인,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아, 이런 초록색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색상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 팔레트에 있는 색상이 굉장히 많죠. 이 모든 색상을 한 번씩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